안녕하세요, 홈프로입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정말 핫하던데요. 저는 그 비트코인으로 모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볼 모션은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한 2.5D 모션이고요. 오늘 강좌 같은 경우 C4D 렌더러를 써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안 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클래식 3D 기능을 이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프로 필름스쿨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타이포 모션 과정, 애프터 이펙트 기초 과정,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배워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 정보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이름을 코인 언더바 프론트라고 지어주고요. 넓이 높이 300, 300, FPS 60, 길이는 넉넉하게 5분 정도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열린 컴프에 일립스를 이용해서 Shift를 누른 채로 정원을 그려주고요. 아래 레이어에 일립스 1을 열어서 패스 열고 사이즈를 257 정도로 맞춰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00으로 맞춰서 오브젝트가 중간에 오도록 위치시켜주고요. 열린 메뉴는 닫아주도록 합니다. 저는 만들어놨던 팔레트 색깔 레이어를 불러왔고요. 이제 면과 선의 색깔을 팔레트의 색깔을 스포이드로 찍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슷한 색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면과 선의 색깔을 동전의 색깔과 비슷하게 바꿔놨고요. 다시 일립스 1을 선택해서 컨트롤 D를 누른 채로 복제를 해주고요. 일립스 2는 선은 없애고 면 색깔은 하얀색으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펜 툴을 이용해서 삼각형 모양의 쉐입을 그려주도록 하고요. 만들어준 쉐입은 일립스 2를 열어서 저랑 똑같은 위치에 놔주도록 합니다. 일립스 2를 선택한 채로 Add를 열어서 머지 패스를 추가를 해주고요. 자, 해당 모드를 Add가 아닌 인터섹트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이러면 삼각형 쉐입이 일립스 패스 1에 마스킹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폼 부분을 열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쓸 거기 때문에 오파시티를 50 정도로 줄여주도록 합니다. 다시 메뉴는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일립스 1을 복제해서 맨 위로 올려준 후에 사이즈를 207 정도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를 10픽셀 정도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레이어를 다시 정리를 좀 하고 일립스 3을 컨트롤 D로 다시 복제해서 복제된 쉐입은 166 정도로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해당 쉐입의 면 색깔은 없애주고 선만 하얀색으로 남겨준 후에 Add, 트림 패스 추가, 트림 패스를 열어서 스타트와 옵셋 값을 하이라이트 모양이 되도록 수정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를 열어서 라인 캡 모양을 라운드 캡을 선택해서 선 끝에 모양이 둥글게 되도록 바꿔주고요. 다시 열렸던 레이어들은 정리를 좀 해주고 지금 만든 하이라이트 값이 너무 강하니까 일립스 4의 트랜스폼을 열어서 투명도를 60 정도로 줄여주도록 합니다. 자, 적당하게 하이라이트가 들어간 것 같고요. 이제 가운데 달러 표시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툴을 이용해서 달러를 입력해줬고요. 앵커 포인트를 가운데 맞춘 후에 얼라인을 이용해서 센터, 미드를 잡아주고요. 사이즈를 적당하게 키워주도록 합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레이어를 다시 좀 정리를 해주고 프로젝트 패널에서 코인 프론트 콤프를 컨트롤 D로 복제를 해주고요. 이름은 코인 미드라고 바꿔주도록 합니다. 해당 콤프를 더블 클릭해서 열고 레이어를 정리를 좀 해줄 건데요. 쉐입 레이어 1만 남기고 다 지워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쉐입 레이어 1에 있는 일립스도 일립스 1만 남기고 다 지워줍니다. 일립스 1을 선택해서 스트로크 사이즈를 4 정도로 늘려주고요. 일립스의 스트로크 메뉴를 열어서 맨 아래에 있는 대시 메뉴의 플러스를 2번 눌러서 대시와 캡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동전 옆면에 그립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대시와 갭 수치를 저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점선이 균형 있게 퍼지도록. 자, 코인을 조립할 새로운 콤프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름은 코인이라고 지어주고 나머지 구성은 이전 콤프와 똑같게 코인 콤프에 코인 프론트 콤프를 불러와 주고요. 3D 레이어를 체크한 후에 포지션을 열어서 우클릭, 세퍼레이트 디멘션스를 클릭해서 포지션 축을 나눠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Z축 타임워치 Alt를 누른 채로 클릭해서 익스프레션 창을 활성화시켜 주고요. 인덱스 곱하기 마이너스 0.5라고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이 명령은 같은 콤프 내에서 레이어가 생길 때마다 자기는 마이너스 0.5만큼 Z축을 이동하겠다라는 명령인데요. 탑뷰에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탑뷰를 열어놨고요. 열린 레이어 메뉴를 닫아주고 그대로 컨트롤 D를 마구마구 눌러서 복제를 해주도록 합니다. 탑뷰에서 보면 레이어가 복제되면서 두께감이 형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액티브 카메라에서도 뷰를 좀 바꿔서 보면 이렇게 두께감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께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레이어를 한꺼번에 잔뜩 선택해서 컨트롤 D로 복제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만들었던 레이어는 맨 밑에 있는 레이어인데 Z축으로 제일 앞에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복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50개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이 정도 두께감을 만들어준 후에 옆면 디자인을 바꿔줘야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레이어는 동전의 뒷면이 될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과 끝 레이어만 빼고 모두 코인 미드 컴프로 바꿔치기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옆면에 그립이 생긴 걸 볼 수가 있고요. 두께감도 적당한지 확인을 해주고, 뒷면을 보면 달러 표시가 반대로 되어 있는데 뒷면 레이어를 찾아서 스케일 링크를 푼 후에 X값을 마이너스 100으로 반전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앞뒤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이제 모션 작업을 해볼 건데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컴프 세팅을 열고 이름은 코인 모션, 크기는 풀 HD 사이즈, FPS는 60으로 바꿔주고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둔 채로 생성해 주도록 합니다. 코인 모션 컴프에 코인 컴프를 불러주고요. 3D 레이어에 체크를 한 후에 로테이션 툴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두께감이 보이지 않는데, 이럴 땐 여기 있는 포컴프 레이어에 체크를 해주면 우리가 만들었던 공간감 그대로의 3D 오브젝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사이즈를 열어서 55 정도로 줄여주고요. A키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를 열어준 후에 중심점을 동전의 밑으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확대해서 더 정확히. 모션 작업을 하기 전에 타임라인 단위를 플러스 키를 눌러서 10프레임 단위로 확대를 시켜주고요. 레이어의 포지션을 연 후에 코인을 우측 끝으로 보내고 타임워치를 눌러서 최초 키프레임을 잡아주고 인디게이터를 2초가 좀 안되는 지점으로 옮겨서 코인을 좌측으로 이동시켜 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모션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회전값을 넣어주기 위해 R을 눌러서 로테이션을 열고 Y 로테이션에 최초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위치를 포지션이 끝나는 위치에 옮겨주고요. 다시 0초에 Y값이 6바퀴 정도 돌 수 있도록 입력해줍니다. 인디게이터를 드래그해서 움직임을 확인. 모든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F9으로 기본 이지값을 넣어주고 Shift F3을 눌러서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지금 모든 속성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복잡한데 이럴 땐 클릭 해제를 하고 다시 원하는 속성만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래프 에디터 빈 곳에 우클릭해서 스피드 그래프에 체크, 끝에 키를 동시에 선택해서 커브 핸들을 당겨서 감속 그래프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점점 더 속도가 느려지도록. 인디게이터를 1.28초 정도에 두고 XZ 로테이션에도 최초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인디게이터를 다시 포지션 끝값에 두고 X 로테이션을 눌러서 동전을 눕혀줄 건데 이때 동전을 앞으로 눕힐지 뒤로 눕힐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동전을 뒤가 아닌 앞으로 눕히게 되면 이렇게 동전의 두께감이 바닥을 파고 내려가게 되고요. 이렇게 동전을 뒤로 눕혀야 동전의 앵커 포인트가 바닥을 뚫지 않습니다. 자, 좀 더 자연스러운 모션을 위해서 탑뷰를 열어주고요. 탑뷰를 보면 Z 로테이션도 살짝 틀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넘어지도록 값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XZ 로테이션 키도 모두 선택해서 F9으로 이지값을 넣어주고요. 그래프 에디터를 들어가서 다시 우클릭, 오토 셀렉의 체크, 커브 핸들을 이용해서 가속 그래프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해줍니다. 동전이 굴러와서 툭 하고 떨어질 수 있도록. Z축으로 넘어지는 방향을 좀 더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모션을 확인. 팽그르르 굴러와서 툭. 이제 동전들이 모여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건데요. 새로운 콤프를 또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메인 모션이라고 지어주고요. 모든 속성은 FHD 기준으로 똑같이 설정해 주겠습니다. 아까 만든 코인 모션 콤프를 불러오고요. 이제 바닥을 만들어 줄 건데요. 컨트롤 Y를 눌러서 6000x 사이즈의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솔리드의 위치를 바꿔주고 솔리드를 선택해서 컨트롤 Shift C로 프리컴프 창을 연 후에 이름은 그리드로, 옵션은 리볼로 체크해서 컴프화 시켜줍니다. 그리드 컴프 솔리드를 선택한 채로 그리드 플러긴을 찾아서 적용해주고요. 그리드 플러긴 옵션에 앵커값과 코너값, 보더, 그리고 색감을 바꿔주고 투명도를 좀 낮춰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메인 모션 컴프로 가서 그리드 레이어, 3D 레이어의 체크, 로테이션을 열어서 X 값을 마이너스 90으로 눕혀서 바닥처럼 만들어줍니다. 자, 탑뷰를 보면 이렇게 바닥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1번 레이어도 3D 레이어 체크를 해주고요. 이렇게 두께감이 반영이 안되면 포컴프 레이어 기능을 체크해줍니다. 그러면 다시 두께감이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모션을 확인해 보면 동전이 넘어져도 바닥 레이어를 뚫지 않고 그 위에 눕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플렉션을 만들 건데요. 코인 레이어를 컨트롤 D로 복제, 두 번째 레이어의 스케일을 열어서 링크를 푼 후에 Y값만 마이너스 100으로 반전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레이어를 선택해서 틴트 플러긴을 찾아서 적용시켜주고 색감을 하향으로 바꿔준 후에 어마운트 값을 적당히 감소시켜줍니다. 밑에 반사되는 투명도 느낌이 들게끔. 레이어 메뉴를 다 닫아서 정리를 좀 하고요. 빈 곳에 우클릭, 뉴, 카메라를 선택해서 만들어줍니다. 투노드 타입 15mm. 그리고 상단의 카메라 툴로 바꿔준 후에 Shift를 누른 채로 아래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앵글 값의 변화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션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바닥에 비춰야 할 동전이 바닥을 가리고 있는데 이럴 땐 리플렉션 레이어를 바닥 레이어 아래로 옮겨서 사실적으로 뎁스를 수정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전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같은 라벨로 그룹화 시켜주고요. 리플렉션 레이어를 상단 코인의 링크 다시 둘 다 선택해서 컨트롤 D로 복제. 복제된 애들은 다른 라벨 표시로 다시 그룹화 시켜주고 2번 레이어의 포지션 값만 옮겨서 위치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Y 로테이션 값도 바꿔서 좀 더 다양한 방향에서 오도록. 여기서 좀 더 재미를 주려면 코인 모션 컴프를 들어가서 탑뷰를 연 후에 레이어를 선택하면 이렇게 모션 패스가 나오는데 이 모션 패스의 커브 핸들을 이용해서 포지션의 모션 패스 라인을 수정하면 동전들이 커브를 그리면서 올 수 있도록 재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할 땐 피사체 심도 기능을 써서 또 다른 분위기를 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카메라의 다양한 기능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보시면 일전에 제가 올린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를 마구마구 주시면 알짜 튜토를 마구마구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